7-3번부터 문제를 풀 거고, 자, 선생님 스타일은 한 수업 종료 한 30분 정도 해서 문제 풀이 시간을 줄 거고, 그때 질의도 받을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 자, 7-3번 보니까 이 이상의 자연수래. P, Q, R은 이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아, 그런데 16 곱하기 16 마이너스 4 거기에다가 16 플러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16 마이너스 15 했더니 P, Q, R 곱해졌대. 지금 어떤 세 자연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떤 말을 해주는 거니? 얘는 얘가 요런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숫자를 보니까 당황스럽지. 16 곱하기 12 곱하기 19 할 거야? 하기 싫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숫자가 16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16을 어떤 문자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문자로 바꿔버리는 얘기라고. 그러면 자, 한번 식을 써볼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t에 t-4가 됐고 t 플러스 3이 된 거야. 맞아요? 거기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3t가 될 거고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 3으로 엮고 싶지 않아요?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보니까 t 플러스 뭐가 되지? 5. 문제를 잘못 썼나? 근데 잘못 쓴 거 없지? 아, 잘못 썼네. t로 바꿔. 잘못 쓴 거 없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5. 잘못 썼구나. 5네, 5. 이거 5네. 마이너스 5. 그럼 뭐가 돼요? 3 이렇게 되네. 됐지?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얘기해. 내가 그대로 갈게. 하고 싶은 게 없어? 진짜? 똑같잖아. 분배 법칙을 통해서 묶어내야지. t 플러스 3으로 묶어봐. 그럼 요거를 빼냈으니까 요거만 남잖아. 남는 걸 여기다 쓰란 말이지. 됐어요? 그럼 이거 t 플러스 3 밖으로 꺼냈잖아. 그럼 뭐가 남아? 마이너스 5가 남는 거지. 됐어요? 그럼 다시 정리해봐. t 플러스 3이고 이거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 뭐가 보여?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뭔가 보이는 거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뭐가 보여야 돼? 2차 식의 인수분해가 보여야지.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5에 t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t는 뭐였어? 16이었잖아. 원상복귀 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PQR 다 나왔지? 누가 P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 그렇지만 PQR은 다 보이고 PQR 다 더하시오.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47이 정답이 된다. 자, 7-4번 볼까요?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B 플러스 C는 1이다. 그런데 A, B에다가 A 플러스 B를 더했고 B, C에다가 B 플러스 C를 더했고 C, A에다가 C 마이너스 A를 곱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거든. 자,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1차 방정식 배웠지. 1차 방정식은 결국 미지수가 몇 개 있다고? 하나다. 그러니까 식이 하나 있으면 풀리는 거야. 그런데 같은 1차 방정식인데
x 플러스 y는 4고 x 마이너스 y는 2에 이거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 미지수가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식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x, y를 구하는 말이지. 그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5래. 이 식 하나만 가지고 x가 몇인지 y가 몇인지 알 수 있을까? 이런 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부정이 뭐냐면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무나 많아. 얘가 1이면 3이 되고 2면 3이면 되고 3이면 2면 되고 마이너스 100이면 얘는 105면 되고 무지하게 많다고. 부정 방정식이 나중에 나와. 이해됐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원리를 너희들이 알려면 자, 미지수 몇 개야? A, B, C 세 개야. 근데 C는 몇 개야?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밝힐 수 없는 문제야, 얘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A를 구하려고 한다면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 나는 끝까지 A가 뭔지 밝힐 거야. 요 두 식을 가지고 A가 뭔지 밝히는 사람은 수학 노벨상 받을 수 있어. 못 구해.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나오는 거야. A가 뭔지 밝히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근데 자, 이거 봐봐 또. 선생님 얘가 A 플러스 B인데? 얘 B 플러스 1 뭔지 다 알려줬잖아. 얘가 뭐지? 그런데 여기서 얘네 둘을 빼라. 같은 플러스 B 플러스 B잖아. 얘네 둘을 빼면 A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게 되겠지. 양변에 C를 곱해봐. 마이너스를 곱해봐. C 마이너스 A는 5라는 것까지는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접근을 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3거니까 마이너스 4AB구나. 얘는 1이니까 마이너스 BC고 얘는 5니까 마이너스 5CA네. 그 답을 구하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더한 게 몇인지는 알려줬는데 곱한 게 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서 A와 B가 자연스러운 얘기도 없고 정수한 얘기도 없어. AB가 뭐라고 써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뭔든지. 그런데 어떻게 아냐고 곱한 게 몇인지. 그 다음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 푸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얘가 다 전개하면 뭐가 되겠니? A에 대한, B에 대한 또는 C에 대한 2차식 꼴로 나오잖아. 2차식, 2차식, 2차식. 자, 선생님 이걸 전개할게. A제곱 B, AB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C 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플러스 CA 제곱. 맞지? 선생님이 인수분해학 요령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잘 들어. 개복잡. 뭔가 복잡하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팁. 인수분해 팁. 너네들가 눈으로 보잖아. 볼 때 도그 컴플렉스. 개복잡. 복잡하다 느껴진다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부터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A에 대한 몇 차야? B에 대한 몇 차야? C에 대한 몇 차야? 다 2차야. 그러니까 어떤 문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 저는 C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상관없어. 그런데 더 유의해야 될 건 만약에 C에 대해서 정리할 거면 이 C 제곱을 제외한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개수가 음수인 거는 그냥 불편하잖아. A 제곱에 대해서 하면 B가 될 거고 B 제곱에 대해서 하면 A가 될 테니까 얘를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하라고.
뭘로 정리할까? a제곱으로 정리할게. 자, a제곱 여기 있고 또 a제곱 있는지 봐봐. 아 여기 있잖아 여기. a제곱에 대한 내림차 쓰더니 a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 b 있고 여기 c 있네. b 플러스 c 됐어요? 그 다음 내림차 쓰는 거니까 a제곱 썼으니까 그 다음 뭐 써야 돼? a가 나와야지. 그 다음 뭐 나오면 돼? a가 없는 애가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야. a 하나 있는 애가 어디 있어? a 하나 여기 있네. a 하나 여기 a 하나 있네. 맞아요? 또 a 썼어. 그거 빼줬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됐어? 다음 a 없는 애들 마이너스 b제곱 c 그 다음 마이너스 bc제곱 맞아?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인 수가 딱 보이잖아. 마이너스 bc로 묶어봐. b 플러스 c가 나오겠네. 근데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 이게 뭐야? 합차라고. 합차인 거니까 b 플러스 c에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지. 근데 또 뭐가 보여? 와, 다 b 플러스 c가 있는 거야. 분배 법칙에 의해서 b 플러스 c를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얘를 묶었으니까 여기 뭐만 남아? a제곱만 남고 얘 빼버렸으니까 뭐만 남아? b 마이너스 ca가 남는 거고 여기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bc가 남는 거지. 자, 끝난 거야. 왜? 이거 2차식 a에 대한 2차식이지. 중상 과정에서 배운 인수분해 공식 a 쓰고 여기 b, c 쓰고 얘 뭐야? 이렇게 곱한 게 ab잖아. 플러스 ab.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ac 나오지? 끝.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니까 b 플러스 c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고 a 마이너스 c가 있잖아. b 플러스 c는 몇이야? 1. a 플러스 b는 몇이야?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c는 몇이야? 마이너스 5. 끝. 20. a, b, c는 각각 구하지 못했지만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인수분해의 논리지.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단원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중단원을 우리 입장에서는 중단원의 기본 다지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거야. 근데 또 페이지 넘어가면 실력 다지기 스텝 2도 있거든? 근데 이 스텝 2는 지금 다루자고 하보니 좀 부담스러워. 왜냐면 수학의 흥미를 잃을 것 같아.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은 다져두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실력으로 하자고. 알겠어요? 일단 기본 다지기에서도 선생님이 그냥 너네들 풀어 하지 않을게. 일부 문제는 내가 풀고 나머지 내가 안 푼 거는 직접 풀고. 오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내가 똑똑해서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야. 나는 벌써 이런 문제를 몇 년 봤니? 내가 2009년부터 한국나사를 했어. 너 몇 년생이야? 2010년생? 너 태어나기 전부터 했어. 복습했으면 몇 년을 한 거야? 10몇 년 한 거잖아. 안 그래? 너네가 10몇 년 수학 공부한다고 나보다 잘할걸? 안 그래? 나는 이미 너네 여기가 몇 살처럼 한국이냐? 그냥 느낌? 그냥 아빠 뻘 되는 거 같아? 예. 아빠가 몇 살인데? 40대 중반. 47이야. 47. 나 30살부터 한국문화를 했어요. 너네가 17년 동안 공통수학 1, 2, 고등학교 2학년 거, 3학년 거 17년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해봐. 나보다 잘할걸? 내가 똑똑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오랜 세월 복습을 했으니까 잘하는 거고. 맞지? 그럼 너네도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수학과 출신이야. 수학이 재밌어서.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뭘 못 풀었다고 그랬냐, 라오나.
아니 도영아 너 이거 풀어라 하면 x가 몇이야 이거? 이 나 이걸 못 풀었다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가 어떻게 숫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영어가 숫자하고 똑같대 막 1학년 때 그래서 수학 포기했어. 예병 나하고 맞는 게 아니다. 2학년 가니까 x도 못 푸는데 y도 구하래. 미친 거지 나한테는. 근데 왜 내가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2학년 때 꿈이 생겼다고. 장교가 꿈이 생겼다고. 장교. 군인. 그래서 공부한 거야. 장교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된대. 아무리 못해도 4년제 대학을 가야 된대요. 학생 드림이 ROTC 출신이었는데 근데 내가 수학을 제일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수학 공부부터 한 거야. X를 듣고 있는데 Y까지 구하려고 한 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 학원도 다녀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 선생님이 너네 나이 때는 학원이 강의실이 이거에 한 3배만 했어. 그리고 한 반에 50명이었어. 50명 정원이었다. 49명이 이러고 있는데 혼자 모른다고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용감한 새끼지. 나 질문 못해. 학원은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질문을 하냐고. 49명은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학원 다니면서 혼자 공부한 거야. 이 XY를 구하기 위해서 3달 고민했다니까 혼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제곱이 있어도 재밌어. 씨발 내가 Y도 풀었는데 제곱 못 풀어? 막 하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쉬운 문제지만 너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스스로 해결했을 때 그 희열을 느껴야 돼. 야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점점 어떤 수학의 매력에 빠졌냐면 남들 못 푸는 문제의 매력이 빠졌어. 내가 풀어볼 거야. 너 못 풀었다고? 전교 1등이 못 풀었대. 아싸 난 내가 풀어봐야지 막 그러면서 막 3일 4일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풀리는 거야. 그때 이겨. 저 새끼도 못 풀었는데 내가 풀었어 막 하면서. 근데 그게 엄청난 발전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수학은 고민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거듭 하다 보면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이 계속 밑에서부터 내려온다. 그게 복습인 거고 까먹지 않게 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꼭 올 이제 중3 학교 간지만 수업은 안 하잖아 솔직히. 뭐 수업한 거 있어? 거의 놀지 않아? 다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 개념 설명하고 하는 게 없잖아. 지금이야. 지금부터 2월 달까지는 죽어라 공부하는 거야. 고등학교 거 꽉 잡아야 돼. 근데 죽어라 공부 안 하면 고3, 고1, 3월 돼서도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결과하고. 그러지 말라고. 진짜 빡세게. 오히려 부모님이 야 적당히 해 이런 소리 들을게. 너희 새끼가 공부 안 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기분 안 좋잖아. 나 17살 때 그랬어. 막 오늘 좀 공부할까 하면 부모님 넌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에이씨 하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기분 되게 좋았어. 새벽에 잠을 잤어 내가 한 7시에 초저녁에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너무 자니까 한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더라고. 할 거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거든? 근데 그때 할머니가 문을 여신 거야.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걸 아는 거지.
방금 일어나서 앉았는데 쟤는 뭔 하루 종일 공부만 한대야? 하면서 온 친척들한테 다 소문낸 거야. 쟤는 새벽까지 공부해. 소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공부 안 하면 이상한 거야 내가. 저 새끼는 공부 엄청 잘하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온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기대감이 엄청 나거든. 부담감은 있지만 어쨌든 공부 잘하는 소문 나가지고 할머니가 왔다 하면은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 기분 좋다고. 오히려 부모님이 야, 건강해쳐. 그냥 적당히 해. 너 충분히 했어. 이런 소리 듣겠고요.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진다니까. 근데 막 이제 진짜 해야지 하는데 너 공부 안 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다 때려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지 않게. 내가 17살 때 그랬다. 근데 똑같지 않겠어? 세대 차이는 있지만.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야? 부모님 잔소리 아니야? 아, 부모님한테 나 잔소리 들으면 집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잔소리 듣지 않게 행동하라고. 그러려면 엉덩이를 일단 책상에 붙여놓는 거야. 하든 안 하든. 엉덩이를 책상에 붙여놔봐. 뭐라고 안 해. 절대 안 해. 저 새끼는 책상에만 앉아있네? 어휴, 이쁜 새끼. 이렇게. 일단 책상에 앉으면 뭔가 시작이 된다. 그림을 그리든, 수학을 하든, 낙서를 하든, 뭔가를 한다고 책상에 앉으면. 근데 침대에 누워있으면 할 건 두 가지뿐이야. 자거나 유튜브야. 안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좀 남한테 잔소리 안 먹게 행동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1번의 두 번째 문제 볼 거야.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고 a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전개하고 자빠졌다는 거야. 전개도 돼. 전개도 되는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자.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라는 건 x 세제곱 3x 제곱 y 3y xy 제곱 y 세제곱이라는 것도 이미 배워왔어.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돼. 그런데 우리는 뭘 배우냐? 곱셈 공식 변형에서 x 세제곱 y 세제곱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x 더하기 y.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각각의 세제곱의 합이면 이렇게 그림 써주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만 보는 거야. 어떻게 하냐? 얘 제곱해. 제곱하는 이유가 둘이 곱해서 세제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y 제곱이 있어야 될 거야.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세제곱 나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읽어봐. 둘이 곱한 거야. 부호만 바꾸면 돼. 그러면 똑같은 말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어떻게 쓰는데? 이거 그대로 써도 x 마이너스 y. x 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 y 제곱도 있어야 될 거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꾸니까 x1이야. 자, 그럼 이걸 알면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인 거야. 그럼 뭐라 그랬어?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더해볼까? 더하는 순간 2a만 남네. 맞아요? 거기에 앞에 거 뭐하라고? 제곱. 뒤에 것도 제곱.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바꿔라. 아, 이거 전개하는 게 낫지. 자, a제곱 2ab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전개가 이렇게 빨라지잖아. 어때? a제곱 일단 없애버리고 그 다음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없애버리면 자 b제곱 2개 있고 3개 있네. 그 다음 뭐 있어? a제곱 하나 있네. 2a 곱하기 a제곱 없앴고 b제곱이 3개 맞아요? 3b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
이거 문제로 자 a 내제곱 있고 a 세제곱 B가 있고 마이너스 ab 세제곱 있고 마이너스 b 내제곱 이거의 인수인 것만으로 보기에서 몰라라 라고 얘기했거든. 얘들아 인수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지? 뭘 곱하고 딱딱딱딱 곱으로만 표현했을 때 인수라고 그랬거든. 그럼 자 봐봐 요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자 6이라는 거의 소인수분해하면 뭐라고 그랬지? 2 곱하기 3이야 맞아? 야 여기서 2라는 애는 소인수야.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인수가 되는 거야 맞아? 3이라는 것도 소수인 인수 맞지? 맞니? 그럼 얘 인수였어 맞아? 얘도 인수였어 맞니? 근데 사실 여기 1 곱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1은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될 수 있지 소인수는 아니지 어쨌든 인수는 될 수 있어 맞아요?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 1 곱하기 6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6도 인수인 거지 그럼 결국 인수라는 거는 수의 개념에서 볼 땐 거의 약수하고 같은 개념인 거야 맞지? 그럼 다항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무조건 1은 여기 안에서도 1은 무조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1은 인수야 이러면 인수가 되는 거야 얘 자신은 인수인 거야 얘를 1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2하고 3이라는 얘네 둘을 곱한 게 인수 6이 나온 거지 인수와 인수를 곱한 것도 인수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가 나오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요거하고 보니까 뭐가 보여? 합차가 보여줘야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뭐가 보여? a 하나 있고 b 하나가 있지 a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지 뭐가 보여? 요놈 둘이 똑같다는 게 보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버리니까 a제곱 b제곱에다가 ab를 더하면 돼 근데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가 된다는 거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 완료된 거고 인수 이거 둘이 곱한 것도 인수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인수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인수 다 곱한 것도 인수 1도 인수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 기억니은 디귿 리을에는 1이 없잖아 근데 학교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다음 좀 인수인 것을 해서 1은 모든 수의 인수야 알겠어요? 자 기억 봐봐 a-b 있냐 없냐 a-b 인수야 다음 a 플러스 b 인수야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인수인 거야 인수와 인수를 곱한 거잖아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인수가 된다 이거지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인수가 아니야 그건 디귿은 아니야 다음 리을 봐 얘잖아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됐어요?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이 인수가 되는 거야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x 더하기 1이고 x 빼기 1 x 마이너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4가 있다 마이너스 7 얘를 인수분해하라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가 된 거야 이미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근데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라고 인수분해라는 건 뭐라고요?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인수분해야 얘가 없었다면 인수분해가 된 건데 이 새끼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얘를 없애면 돼
없애면 문제가 틀리잖아.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얘를 없애버리면 끝난 거잖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없애면 안 되고요.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으니 얘는 뭔가의 곱으로만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묶어준 거를 볼 때는 항상 선생님이 이것도 팁을 줬단 말이지. 상수들의 합을 관찰하라고 그랬지. 왜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 했을 때 전개하면 뭐가 돼? x 제곱에 3x가 되잖아. 플러스 아니 4x지 3 이렇게 되잖아. 이 4가 어디서 나온 거야? 상수들의 합인 거야. 이 3은 상수들의 곱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상수들끼리 더해보라는 거야. 어떻게 더하면 될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더하면 뭐가 돼? 마3.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더해도 마3이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전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얘하고 얘하고 전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된단 말이지. 뭐가 보여? 같은 모양이 보인다는 거야. 같은 모양. 같은 모양이 나오면 새로운 문제로 치워가는 거야. 자, x제곱 마이너스 3x를 a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a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 2차식인 거기 때문에 a 마이너스 5에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항상 뭐라고 치환하면은 원상복구하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 원상복구 a가 뭐였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 얘가 인수분해 되는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때 인수분해 하면 얘하고 똑같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ac, bd, a하고 c하고 곱하네. 얘하고 곱하네. 그럼 얘하고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분해. 그 다음 bd 곱하네. bd 곱하면 마이너스 15잖아. 근데 얘네들을 빼. 정답은 24가 되는 거지. 충분히 너희들이 풀기에 부담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못 푼다는 거야. 연습을 하면 쉬워지는 거야. 심지어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해놓은 학생은 고1 첫 중간고사 때 이렇게 느끼게 될 거야. 고등학교 수업 별거 아니다. 할만하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공부 연습하지 않는 학생은 역시 고등학교는 너무 어려워. 나보단 말이야. 포기. 이렇게 될 거야. 자, 117페이지는 선생님이 한 3문제를 풀어줄 거야. 선생님이 6번을 문제를 볼 건데 5번과 6번은 같은 유형인 거예요. x 4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5. 선생님이 이런 거 유형별로도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 얘네들 지금 다 차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차수가 짝수만 있는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독 2차식이라고 부른다. 수학에서 약속한 거야. 독 2차식.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는. 저렇게 짝수로만 이루어진 건 결국은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건데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대 중3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야. 뭔 말이냐면 제곱과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뭐해? 얘
5 곱하기 5 하면 얘 나와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10x 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 6x 제곱 안 나와.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면 뭐로 변형? 합차 공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자, 봐봐. 이미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썼어. 자, a 제곱에 5의 전체 제곱 해보는 거야. 맞아? 그러면 요는 똑같이 나올 거고 요거 제곱하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뭐가 나오니? 플러스 10x 제곱이 나오지. 근데 여기는 플러스 6x 제곱이니까 얘하고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4x 제곱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에서 이 x의 제곱을 빼라는 뭔가의 제곱에서 뭔가의 제곱을 빼는 합차 공식으로 변형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합차 공식은 이거 어떻게 되는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얘하고 얘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거지. 됐어요? 필요 인수분해 끝나는 거야. 복 2차 시간 항상 이렇게 푸는 거다. 짝수로만 이루어졌을 때. 알겠어요? 자, 7번도 문제를 풀 건데, 자, 봐봐. 문제만 써볼게.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12y 제곱 플러스 13y 마이너스 3. 얘가 인수분해 된대. 근데 편법도 있지. 애들은 어차피 얘는 뭐 곱하기 뭐로 인수분해 된다고 문제에서 나왔잖아. 여기 지금 봐봐. 여기에 x 플러스 ay 플러스 b x 플러스 cy 플러스 3. 얘를 인수분해 된다고 하니까 얘가 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정리하면 낸 거지. 그럼 계속 비교하는 거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 뭔 말이냐? 아니 여기 마상이라면서 상수항이 그럼 상수항끼리 곱하기 마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이게 아니라 얘를 인수분해하시오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무슨 팁을 줬었지? 근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가 답이야. 복잡하다 보니. 뭐가 막 인수분해가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눈에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나 17년 동안 수학 공부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보이냔 말이야. 안 보여. 복잡해. 복잡하면 뭐 하라고?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리차수로 정리하는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x는 몇 차야? y는 몇 차야? 2차지 둘 다. y도 2차, x도 2차. 그럼 뭐로 정리를 해도 된다고. 그런데 y제곱에 대해서는 음수. 불편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야. x에 대해서 정리해봐. x제곱 얘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 써야 되는 게 뭐야? 내림차수니까 x 써야지. x 하나 있는 거 여기 있고 여기 있네. 2 마이너스 y 됐어요? 그럼 나머지 x 없는 애들만 쓸 건데 요거 불편한 마이너스를 묶어버려. 그럼 12y 제곱에 마이너스 13y에 플러스 3으로 될 거 아니니. 자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거 x에 대한 2차식인 건데 얘를 어떤 상수라고 보면 되는 거야. 중학교 2학년 과정으로 가라고. 그럼 얘는 틀림없이 인수분해 될 거고. 어떻게 인수분해 될까? 4y 3y 여기 3, 1, 4 하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4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13 되지? 오케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정리.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y의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3y 마이너스 1인 거지. 우리 증상자 어떻게 했어 이거? x끼리 곱할 거고 이거 4y 마이너스 3 하나가 있고
여기 3y-1인데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돼야 돼.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기 보니까 플러스 2x인 거잖아. 플러스 2x가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야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x가 돼서 플러스 2x 나오는 거지. 끝난 거야. 따라서 요거 가로 쓰고 요거 가로 쓰면 되잖아.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이고 됐어요? 인수분해 끝. 뭔가 복잡하다. 정리하세요. 정리. 그럼 이제 비교하면 돼. 3 앞에 있는 거 3이 있는 애가 y의 개수가 c야. c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 다음 a와 b는 얘네가 되겠지. a는 3, b는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냥 a, b, c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답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도영이. 조립제법 배웠니, 안 배웠니? 오케이. 거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너는 문제 없어. 사실 문제 없는 거라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승재도 조립제법 배웠잖아. 자, 8 봐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의 인수래. 얘가 인수라고. 즉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 녀석이 이렇게 하나야 있단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인수정리에 의해서 인수정리 뭐라고 그랬어? 인수는 나머지가 없는 거라고. 곱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빵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x들 중에 뭐라고 첫 번째 상성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 중에 0이 되는 애를 찾으라는 거야. 아니 모든 약수의 가장 작은 건 뭐니?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작은 것부터 대입을 해봐. 1 대입해봐. 1 0 안 나오잖아. 그럼 2 대입해봐. 8에다가 4 12 마이너스 12 끝났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을 조립제법 2 이거 1이 내려와. 곱해줘 더해줘 곱해줘 더해줘 곱해줘 0. 그럼 이게 뭐야? x-2라는 인수인 거지요. 그럼 이건 뭐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요. 그럼 n은 3 거지.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다. 근데 지금 너희들 너 고등학교 어디 갈 거야? 서령고. 근데도 서령고 선생님이 시험을 3년째 보고 있거든. 서령고 문제가 보통 21문제에서 22문제 나와.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15문제 정도는 한 이 정도야. 그럼 일단 너네들이 연습만 해주면 15문제 정도는 먹고 가는 거라고. 그럼 나머지 한 6, 7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모의고사 4점짜리. 그 다음 올림푸스 고라는 문제 있어. 거기서 한 6, 7문제가 나와. 거기서 변별력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틀려버리면 너네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힘들지. 일단 너네는 몇 등급, 1등급이 되면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 10% 안에 들어야 돼. 너네 정교가 몇 명이 정도 되지? 한 250명 되나? 25등 안에 들면은 1등급이야. 그러려면 요 정도 난이도 되는 거는 다 맞춰야 돼. 맞춰야 되고, 그 다음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서영고가 90점 전후면 1등급이더라고. 그러니까 92점, 88점 사이면 1등급. 그러면 결국은 2문제 정도는 틀려도 돼. 2문제까지. 그 외에는 틀리면 안 돼. 근데 이런 문제들마저 몰라서 틀린다면 어떻게 모의고사 4점하고 고난도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겠니? 고난도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다. 모의고사 4점이라고 하고 막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얘들아 요 지금 방금 8번 문제 뭐만 이용했어 내가? 인수정리 하나만 이용했잖아. 어떤 개념적인 걸 하나만 활용해도 문제가 풀리는 게 쉬운 거야. 근데 막 모의고사 어려운 4점이다 막 고난도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한 가지 개념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거야.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념이 막 6, 7가지가 있는 거야. 그 6,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필러 문화 하면 대부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어떤 단원이 들어갔었어요. 닮은. 중2 때 닮은 배운 거 기억나? 예전에는 모의고사 4점이다 보면 대부분 닮음을 거기다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중학교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중학 개념이 있다면 아니 책을 살 필요도 없어. 요즘에 얼마나 좋은데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중3 내가 약한 단어 하면 쫙 나와. 승재가 약한 단어 중3의 삼각비와 원 맞지? 그거 쳐봐. 중3 삼각비 원 하면 쫙 나온다고. 그럼 거기서 너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 공부하는 게 진짜 최고의 공부 방법이야. 그럼 내가 하는 역할은 뭘까? 그냥 안내자야. 너네가 공부를 하는데 아 이거 공부했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걸 딱 들고 오는 거지. 이거 공부해봤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딱 건드려주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면서 기억이 오래 남는 거지. 근데 공부를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는 이거야. 또 외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공부 방법은 전혀 너네들은 도움이 안 된다.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수학도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거야. 영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수학도 봐야 되고, 써봐야 되고, 말해봐야 되고, 들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수업 1교시, 2교시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거는 결국 너네들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복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내 얼굴을 많이 본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